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멜론멜론님, 피해자 택시 승객이었습니다. BMW 차량이 택시를 충격했고요.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고요. 입원해 있으시다고 하네요. 7일 이상 단순 타박상. 승객도 합의를 보셔야죠, 당연히.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보험사에서.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민사합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미소파라고님, 동승자, 음주운전 동승자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0월 12일 날 이루어졌고요. 조사관이 동승자가 말렸냐 안 말렸냐에 대해 물어봤다. 자, 말렸다고 한다면 이제 동승자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말렸고 방조를 했다 한다면 이제 방조범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셔야겠죠. 말렸다고 한다면 말렸다고 하셔야 되고, 정말 생각이 안 난다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셔야겠죠. 피해자분들은 진단서 제출 안 해주신다고 괜찮다고 도와줄 거 없냐, 굉장히 이제 좋으신 분들 같아요. 음주운전자는 없는 돈에 변호사까지 대동해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대변해 주시는 분들인지 조사관도 변호사를 어이없이 쳐다봤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들이 조사를 같이 가주시면 좋은 경우도 있고, 같이 가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서에 동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회사 잘립니다. 세 번째, 저 무죄 주장할 건데요. 이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님들이 가서 사실 특별하게 어떤 제스처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피의자가 답변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님은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그걸 커트하는 약간 그런 어떤 조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고 감옥 갈 사건도 아니고, 그 다음에 회사를 잘릴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무죄 주장하는 사건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굳이 변호사님을 같이 동행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경찰도 좀 난감해요. 무죄 주장을 한다든지 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데 갑자기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건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걸 행사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좋다는 제 간단한 조언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같이 동행을 안 하시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인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인지는 잘 알아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꼭 같이 가셔야 돼요. 자, ARCHI7님, 1차 후 내용 문의드립니다. 약식 기소를 받으셨고요. 약식 기소라고 하는 건 벌금이 나왔다는 거죠. 추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여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건데, 회식 후 잠을 자고 부득이하게 다음날 운전하여 단속에 걸리게 되면 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인가요? 그죠? 이제 한번 전력이 있기 때문에 농도가 0.030만 넘어가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이진 아웃부터는 정지라고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농도가 0.030, 거의 맥주 한 잔 정도입니다. 이걸 마셔도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숙취로 인해서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음날 절대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주경약겜 탄원서 작성 관련,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회사 지인과 가족 포함한 2장 정도의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반성문과 서약서는 자필로 썼습니다. 탄원서를 이제 자필로 써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진보적인 판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커요.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사회가 조화롭게 흘러가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한단 말이죠.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법기관 자체의 어떤 성향이 이렇게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께 자필로 쓰는 전통적인 방식과 그 다음에 컴퓨터로 출력해가지고 그걸 내는 약간 혁신적인 방법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그건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여미골님, 음주운전 사실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써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는 법이 어떤 게 있나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관공서에 CCTV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줍니다. 근데 그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청구를 해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걸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야 돼요. 소방서에 있던데 거기서 보여줄까요? 보여줄 리가 없죠. 관공서니까. 정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 이렇게 하겠죠. 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는데 지금 입장에서 그거 하는 게 괘씸 제한 상관없습니다. 헌법상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니면 경찰서 가서 운전한 기억이 없는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안 보여주죠. 네. 만약에 계속 내가 발뺌을 해요. 나 운전한 기억이 없어요. 운전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야, 애따 봐라. 너 운전한 거 맞지? 인정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어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관공서는 정보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설령 내 블랙박스라고 하더라도 이미 경찰관이 그걸 가져갔으면 그때부터는 경찰관이 가져간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줍니다. 설령 내 것도 그런데 내가 갖고 있던 것도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폐쇄로 TV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여주지 않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카페 카테고리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모두 다 행정사는 7년째 언택트 비대면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